레슨 4. ETF 투자 시작하기. 앞서 ETF의 기본 정보들을 꼼꼼히 따져보았으니 이제 본격적으로 실전 투자를 시작해 볼까요? 이번 레슨에서는 이제 막 투자를 처음 시작한 왕초보들을 위해 증권계를 만드는 법부터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HTS와 MTS를 활용해 ETF 종목을 고른 뒤 사고 파는 방법까지 자세히 설명해 드렸으니 이제 저를 따라 ETF 거래를 시작해 볼까요? 먼저 ETF 계좌를 개설해야겠죠. ETF는 주식처럼 거래하기에 주식 거래를 하는 계좌를 씁니다. ETF 투자를 위한 별도의 계좌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증권계를 개설한 사람은 기존 계좌를 이용해 거래하고 증권계가 없다면 신규 개설하면 됩니다. 증권회사 계좌를 만들 때는 영업점을 방문해도 되고 스마트폰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요즘은 보통 HTS나 MTS를 이용하는 편이 훨씬 더 수월한데요. HTS는 홈 트레이딩 시스템으로 보통 컴퓨터상에서 증권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한 프로그램이고 이것을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 등 모바일로 옮긴 것이 MTS, 모바일 트레이닝 시스템입니다. 증권회사마다 각각의 전용 HTS 프로그램과 MTS 앱을 개발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스마트폰을 통한 증권 계좌를 개설해 보겠습니다. 먼저 증권 계좌를 개설하고자 하는 증권회사의 비대면 계좌 개설 앱을 다운받습니다. 앱스토어나 플레이스토어 등에서 전용 앱을 다운로드해 설치하고 실행하면 됩니다. 앱이 설치되면 앱을 통해서 계좌를 개설하고 그리고 증권 계좌 입출금을 할 수 있고요. 거기서 ETF를 사고 팔 수도 있습니다. 앱 사용법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하는 것보다 직접 설치한 앱을 요거저거 눌러가면서 살펴보는 것이 훨씬 더 빠르고 실전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어서 레슨 5 ETF 수익성 극대화 전략을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레슨에서는 여러분들과 함께 투자 전략을 짜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잃지 않는 투자로 의미 있는 수익을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기는 전략을 짜야 합니다. 시장을 이기는 전략으로 저는 정액 적립식 분할 매수 전략을 강조하고 싶은데요. 어떻게 하면 이를 현명하게 실행할 수 있는지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또한 투자는 개개인의 나이, 성향, 투자 상황에 따라 다르게 진행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레슨에서는 신입사원, 자영업자, 은퇴자 등 유형별로 각기 다른 맞춤 ETF 전략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책을 읽는 독자분들도 자신의 투자 상황과 투자 목표 등을 떠올리면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TF는 그 자체만으로도 효율적으로 자산을 배분하면서 포트폴리오의 위험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수단입니다. ETF를 단독으로 운영하지 않을 때는 다른 투자 수단과 ETF를 병행하는 방법을 우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개별 종목에 대한 가치 투자를 투자의 중심에 놓고 장기 투자하면서 보조적 투자 방법으로 주가지수 인버스나 금선물 레버리지 ETF 등의 단기 투자하는 방법을 들 수 있습니다. 그와 반대로 주가지수 ETF 투자를 중심에 놓고 장기 투자하면서 보조적이고 단기적인 방법으로 개별 주식 종목에 투자할 수도 있습니다. 보통의 개인 투자자들도 원하는 자산 배분 방향을 설정하고 나면 ETF로 자산 배분을 할 수 있습니다. 성향이 공격적인 투자자의 경우 주식과 채권에 각각 70, 30%씩을 투자하는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자 한다면 주가 지수에 투자하는 ETF 70%, 채권에 투자하는 ETF 30%를 매수해서 의도한 자산 배분을 완성할 수 있겠죠. 전문성이 있는 투자자라면 더욱 정교하게 ETF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시장 대표주수 ETF의 수익률은 등락이 심하지 않고 장기적으로 우상향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안정성이 높은 편입니다. 반면 그 외 ETF는 기대 수익과 위험이 모두 높은 편입니다. 이 둘을 적절히 조화시키는 거죠. 투자자의 성향에 따라 아래와 같은 배분도 가능합니다. 대표지수 ETF 40%, 섹터 테마 스타일 지수 ETF 40%, 해외지수 ETF 20%로 구성하는 안. 또 한 가지는 대표지수 ETF 30%, 채권형 ETF 50%, 그리고 금 ETF로 20%. 또한 탈무드식 자산 배분 구성도 있는데요. 이때는 땅과 사업과 현금을 각각
3분의 1씩 나누는 거죠. 땅은 리츠 같은 부동산 ETF로 고배당주 ETF, 사업은 자본 수익을 추구하므로 국내 및 해외 주가 지수 ETF, 그 다음에 현금은 유동성을 추구하는 채권 ETF 등으로 구성하는 거죠. 사람들은 꾸준히 우상향하는 시장에 분산 투자하는 것이 답이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막상 장기 투자는 실천하려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장기 투자를 성공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돕는 어떤 외부 장치가 있다면 어떨까요? 이때 적립식 투자가 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적립식 투자는 일정 기간마다 지속적으로 정해진 규칙대로 투자금을 납입하는 투자 방식입니다. 가장 큰 장점은 보통 바쁜 일상에서 적립식 투자를 강제하다 보면 시장 공포기에도 감정을 배제한 투자가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특정 주식 종목을 정해놓고 이 종목에 정기적으로 일정 금액을 장기간에 걸쳐 투자하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ETF를 사면 매입 시기가 분산되어 대규모 매입 때 생길 수 있는 위험을 방지하고 상승 국면에서는 평균 매입 단가가 낮아지는 장점이 있습니다. 정기 적금 등의 저축 형태와 비슷한 방식으로 목돈을 마련하고 싶은 사람, 주식이나 ETF에 대해 잘 알지 못하고 자세히 공부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사람, 속 편하게 투자하고 싶은 사람에게 권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꾸준히 적립식으로 투자하다가 기회가 왔을 때 추가 자금을 과감하게 투입해서 임의식을 병행하는 것이 효과적 전략입니다. 예를 들어 일반 투자자들이 주가 하락으로 고통스러워하거나 모든 전문가가 증시 전망을 비관적으로 볼 때가 매수 타이밍입니다. 증권시장에 위기가 와서 주가가 폭락한 다음에는 예외 없이 큰 폭의 주가 상승이 있었다는 점을 참고로 하면 됩니다. 또한 ETF는 한 종목 안에서 분산 투자가 이루어지기에 3가지에서 5가지 종목에 집중 투자해도 괜찮습니다. ETF 투자에서 100% 성공하는 길은 시장이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고 횡보할 때도 있지만 시장이 장기적으로 볼 때 우상향한다는 것에 대한 믿음에 달려 있습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시장이 상승하면 우선적으로는 좋겠지만 하락장 이후에 수익률이 더 좋을 수도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횡보장에서도 시장 수익률보다 10배에서 20배의 수익을 더 챙길 수 있습니다. 앞서 저자는 이번 레슨에서 신입사원, 자영업자, 은퇴자 등 유형별로 각기 다른 맞춤 ETF를 소개하겠다고 했습니다. 먼저 신입사원에 대한 전략입니다. 먼저 한 달 투자 자금으로 72만 원을 산정했습니다. 그리고 한 달을 4주로 나눠서 한 주에 18만 원씩 4개 종목, 코덱스 200, 코덱스 코스닥 150, 타이거 차이나 CSI 300, 타이거 미국 S&P 500 선물에 투자하는 겁니다. 매주 월요일 4개 종목에 4만 5천 원씩 분산 투자하는 전략을 제안합니다. 이번에는 자영업자 ETF 투자 전략을 보겠습니다. 직장인의 경우에는 주 단위로 ETF에 투자했지만 자영업자는 일 단위로 ETF에 투자하는 것을 상정해 보겠습니다. 한 달에 시장이 개장하는 20일 동안 매일 정해진 시간에 3만 원씩 ETF를 매수하는 겁니다. 한 번에 매수할 수 있는 금액이 3만 원이므로 앞서 투자 종목으로 선정했던 4개 종목, 코덱스 200, 코덱스 코스닥 150, 타이거 차이나 CSI 300, 타이거 미국 S&P 500 선물을 하루에 한 종목씩 돌아가며 매수하는 식이 됩니다. 자영업자의 경우 목표 수익률을 과거 30일 평균을 기준으로 합니다. 지난 30일의 저점 대비 고정의 상승률을 목표 수익률로 산정하는데 7% 상승했다면 매수 평균 단가 대비 7% 수익이 났을 때 투자 원금과 수익의 50%를 기계적으로 청산합니다. 이때 목표 수익률은 10%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설정합니다. 청산한 수익 자금은 CMA 계좌에 저축합니다. 이렇게 청산 후 수익 자금을 확보할 때마다 CMA 계좌에 여유 자금으로 저축해 두면 사업 운영상 급전이 필요할 경우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은퇴자 ETF 투자 전략입니다. 퇴직금은 나의 노후 자금이기 때문에 절대로 잃지 않도록 안전하게 투자해 두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따라서 거치식으로 목돈을 한꺼번에 투자하는 것보다 적립식 전략을 취해야 하는데
퇴직금 1억 원을 받고 중소기업을 은퇴한 최상무를 예로 들겠습니다. 이 사람은 1억 원을 36개월로 나눠 한 달에 277만 원을 ETF 투자 자금으로 산정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자금은 이자 수익을 얻도록 CMA에 저축해 놨습니다. 한 달 투자 자금 277만 원을 자영업자와 같이 시장이 개장하는 20일 동안 매일 분할 투자하거나 직장인과 같이 4주 동안 매주 분할 투자할 수도 있지만 은퇴자 최상무는 한 달에 한 번 정해진 날짜에 ETF를 매수하는 전략을 선택해 보겠습니다. 목표 수익률은 자영업자의 경우 과거 30일 평균, 직장인 경우는 과거 4주 평균을 기준으로 잡았는데 최상무의 경우는 과거 3개월 평균을 기준으로 합니다. 지난 3개월의 저점 대비 고점의 상승률을 목표 수익률로 산정하는데 5% 상승했다면 매수 평균 단가 대비 5% 수익이 났을 때 투자 원금과 수익의 50%를 기계적으로 청산합니다. 이때 꾸준히 시장의 변동성과 경제 뉴스를 챙겨보면서 시장 상황이 안 좋으니 이번에는 70%를 청산해야지, 파동 에너지가 이렇게 나타나고 있으니 이번에는 60%를 청산해야지, 고점에서 폭락할 가능성이 있다는데 10%만 놔두고 청산했다가 다시 분할 매수해야지를 경험하고 배워가면서 투자자 자신이 성장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청산해서 생긴 수익금은 CMA 계좌에 저축하고 기존 투자 원금에서 분할 투자를 계속합니다. 이번에는 퇴직연금을 활용한 ETF 투자 전략입니다. 회사원이라면 대부분 퇴직연금을 운영하고 있을 겁니다. 우리나라 퇴직연금 가입자들이 원리금 보장형 상품을 선호하는데 이는 뿌리 깊은 손실 회피 성향도 있겠지만 그보다는 자산 관리에 대한 무관심이 크다고 봅니다. 더 근본적으로는 낮은 금융 이해도 때문입니다. 왜 우리 사회는 너무나도 당연하게 퇴직연금은 은퇴 이후 노후를 위한 자금이기 때문에 무조건 원금을 지켜야 한다는 인식이 가득한 걸까요? 저는 이건 잘못된 생각이라고 과감히 조언하고 싶습니다. 당장의 안정성만 쫓는 지금의 이 선택이 내 노후도 안전하게 만들어 줄 수 있다고 확신할 수 있을까요? 투자는 장기전입니다. 장기적으로 투자금을 오래 운용한 사람일수록 더욱 높은 수익을 거둘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퇴직연금을 운용할 수 있는 기간 자체가 자신에게 주어진 기회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런 연유로 저는 좀 더 높은 수익률을 목표로 한 적극적인 ETF 투자를 권하고 싶습니다. 먼저 개인형 퇴직연금인 IRP를 주목하세요. IRP는 회사 등을 통해 DB형이나 DC형 퇴직연금에 이미 가입되어 있다 하더라도 개인이 추가적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또한 퇴직연금 계좌를 활용해 ETF 매매가 가능한 증권사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것을 고려해 IRP 계좌를 개설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현재 미래에셋태우, 삼성증권, 신한금융투자, NH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KB증권, 하이투자증권, 대신증권 이상 8곳의 증권사에서 ETF를 매매할 수 있는 퇴직연금 계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는 직장인뿐 아니라 자영업자, 공무원 등 소득이 있는 누구나 IRP에 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IRP를 적극 추천하는 이유는 세액 공제의 장점 때문입니다. IRP에는 연 1,800만 원까지 납입할 수 있으며 이 중 700만 원까지 최고 16.5%가 세액 공제됩니다. 또한 퇴직연금에서는 별도의 자산관리 및 운용 수수료만 부과되며 ETF를 매매하더라도 일반 ETF와 같이 매매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는 것도 큰 장점입니다. 또 한 가지 IRP 계좌로 ETF 매매 시 매매할 수 있는 ETF 상품에는 제한이 있습니다. 퇴직연금 투자 시 국고채, 예금, 채권형 펀드, 채권 혼합형 같은 비교적 안전한 상품에는 100%까지 투자가 가능하지만 주식형 펀드와 주식 혼합형 펀드, 특수채권, 지방채권 등은 총 적립금의 70% 이내에서만 투자가 가능합니다. ETF도 이 70%에 해당합니다. ETF 중에서도 단기 투자에 적합한 레버리지 ETF나 인버스 ETF와 같은 파생 ETF는 퇴직연금에서 거래할 수 없습니다.
IRP 계좌로 매매 가능한 ETF는 HTS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IRP를 비롯한 퇴직연금 자체가 은퇴 이후 개인의 안정적인 삶을 위한 것에서 출발한 것이기 때문에 고위험 상품에는 투자할 수 없도록 설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퇴직이 멀지 않은 40, 50대들 중에서 아직 ETF 투자를 시작하지 않았다면 퇴직연금 계좌를 활용한 ETF 투자를 시작할 것을 꼭 권하고 싶습니다. 이번에는 자녀를 위한 ETF 투자 전략을 살펴보겠습니다. 자녀 양육과 교육에 필요한 돈을 투자 수익을 통해 마련해 보면 어떨까요? 자녀 교육과 양육에 필요한 비용은 각 시기별로 목적 자금과 기관이 명확하기 때문에 자녀를 위한 ETF 투자 전략도 그에 맞춰 명확하게 준비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막 결혼 생활을 시작한 신혼부부를 예로 들겠습니다. 4대 보험을 제외한 실수령액이 월 500만 원 정도 된다고 할 때 실수령액 500만 원에 대한 재무 설계와 ETF 투자를 통한 재테크 방법을 모색해 봅시다. 500만 원의 60%인 300만 원을 고정 지출로 잡고 나머지 200만 원을 3년 동안 매달 모은 7,200만 원을 ETF 투자 자금으로 활용합니다. 100 빼기 나이 법칙을 30세에 적용해 3년 수입 7,200만 원의 70%인 5천만 원을 ETF 투자 자금으로 산정합니다. 나머지 30%인 2,200만 원은 청약저축과 실비보험, 태아보험 등에 배분합니다. 5천만 원이 목돈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월급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다시 36개월로 나누면 한 달에 138만 원의 투자 여력이 있습니다. 월 138만 원의 투자금으로 자녀 양육, 교육비, 부부의 노후 생활비를 포함한 주택자금 및 목적 자금별 투자를 해야 합니다. 투자 방식은 앞선 신입사원, 자영업자, 은퇴자의 경우와 모두 비슷합니다. 중요한 것은 각 가정과 개인의 목적에 맞게 투자 계획을 세워가는 것입니다. 코덱스 200 ETF는 상장 이래로 꾸준한 상승을 보여왔기 때문에 정액 적립식 분할 매수를 하고 장기적으로 투자하면 개인 투자자도 무조건 이길 수 있습니다. 중간중간 상승, 하락, 횡보 구간이 있었지만 20년 주기의 큰 흐름은 모두 상승하고 있습니다. 단 목적 자금을 마련하는 데에는 시간이 필요하고 기간이 한정되어 있다는 것을 자각해야 합니다. 3년 후에 2천만 원이라는 목돈이 필요하다면 한 달에 55만 원씩 저축하면 되는데 한 달 기대 수익을 5에서 10% 혹은 10에서 20%로 잡으면 목돈 마련 기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36개월이 아니라 30개월만 투자해도 그 목적 자금이 만들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매달 국내 ETF에도 20만 원씩 투자하고 미국 ETF에도 20만 원씩 투자하고 중국 ETF에도 20만 원씩 투자했다가 수익이 나는 ETF를 먼저 청산해서 필요한 목적 자금으로 사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청산을 하면 수익이 나지 않은 종목들은 계속 버티기가 되고 그냥 놔두면 더 하락할 가능성이 일어납니다. 재투자할 기회도 없어지는 겁니다. 반면 수익이 난 종목은 더 큰 수익이 날 수 있는 기회를 잃습니다. 앞서 제시한 50% 청산 전략처럼 내가 투자를 시작한 시점이 1월 1일이면 12월 31일의 변동성, 즉 저점과 고점의 변동폭이 나의 목표 수익률, 즉 청산 자리가 됩니다. 수익이 1% 났는데 내 기준의 목표 수익률 변동폭이 11%라면 수익이 11% 날 때까지 투자를 계속 유지하면 됩니다. 청산 유형에 따라 두 가지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A의 경우 50만 원씩 12개월을 투자했다면 원금이 600만 원입니다. 6개월 차에 원금이 300만 원이 되었을 때 11%의 목표 수익률에 도달했다면 원금과 수익금은 333만 원이 되는데 이때 50%인 167만 원만 청산합니다. B의 경우 만약 수익률을 따져보았을 때 목표 수익률인 11%가 안 되고 7에서 8%에 머무는 동안 매달 50만 원씩을 추가로 투자했다면 12개월 차에 원금이 600만 원이 될 것입니다. 6개월 차가 아닌 12개월 차에 목표 수익률 11%에 도달했다면 원금과 수익금이 666만 원이 됩니다. A와 B 두 청산 사례를 보면 6개월 차 수익금은 33만 원인데 12개월 차에는 수익금이 66만 원이 되어서 2배 차이가 납니다.
보통 개인 투자자처럼 청산하고 수익만 남기고 팔 경우 추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과거 기간에 벌어진 내 손익률을 보고 그것을 목표 수익률로 잡는 원칙을 세워야 합니다. 물론 저점과 고점 변동폭을 계산하니 11%여서 목표 수익률을 11%로 잡았는데 실제 수익률이 10%까지 갔다가 빠지면 엇박자가 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청산 원칙을 어기기 시작하면 제대로 된 재테크가 안 되고 계속 내 원칙이 깨지기 시작합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원칙을 세워서 밀어붙이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시장이 안 좋을 때는 내가 10% 수익이 났을 때 청산했어야 한다는 것을 독자들도 알 수 있도록 기술적 분석을 계속 공부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레슨 6 ETF 투자 업그레이드, 이 책의 마지막 편이네요. 이 파트에서는 해외 ETF 투자에 대한 내용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앞에서 분산 투자의 이점을 여러 차례 설명했습니다. 이 분산 투자의 강점을 더욱 크게 하는 방법이 글로벌 분산 투자입니다. 즉, 국경을 넘어 외국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전 세계 자본시장 개방과 금융거래 시스템의 발전으로 PC와 스마트폰만 있으면 외국에 손쉽게 투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ETF는 투자자들에게 다양한 글로벌 투자의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해외 펀드는 운영 보수가 연 2에서 3%나 됩니다. 거래 비용이 너무 높습니다. 그리고 시차 때문에 시세를 확인하지 못하고 거래해야 하는 단점도 있습니다. ETF는 이런 단점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 됩니다. HTS나 MTS로 해외 상장 해외 ETF나 국내 상장 해외 ETF를 매매함으로써 국제 분산 포트폴리오를 구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TF를 통해 해외에 투자하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국내 상장된 ETF 중에서 해외 대표 지수를 추종하는 상품 등에 투자하는 방법이고, 둘째, 해외 거래소에 상장된 해외 ETF를 매수하는 방법입니다. 이때는 주로 미국 증시에 상장된 ETF를 선택해야 합니다. 국내 상장 ETF와 해외 상장 ETF 중에서 고를 때는 세금과 환율, 거래 비용 문제를 잘 고려해서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선택을 하는 게 좋습니다. 해외에 상장된 ETF는 세금을 매길 때 손익 통산을 적용합니다. 이것은 손실과 이익을 종합적으로 계산하여 세금을 적용한다는 뜻입니다. 국내 상장 ETF 투자자는 처음에 3천만 원의 수익을 내고 나중에 1,500만 원의 손실을 보았다면 수익이 났던 3천만 원에 대해 양도소득세 15.4%를 매깁니다. 그러나 해외 상장된 ETF에서 똑같은 손익 구조라면 이익과 손실을 합쳐서 1,500만 원의 수익으로 보며 여기에 대한 22%의 세금을 매깁니다. 그리고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대해서도 고려해야 합니다. 국내에서는 이자 등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이 넘으면 여기에 대해 종합과세를 합니다. 하지만 외국 상장 ETF는 이미 낸 세금 외에 별도로 과세하지 않습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되는 고액 투자자들에게는 국내에 상장된 해외지수 관련 해외 ETF보다 해외에 상장된 해외 ETF가 세제상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해외 주요 ETF는 도표에 소개되어 있는데 제가 설명해서는 생략하기로 하겠고요. 궁금하신 분들은 이것은 다시 검색해서 찾아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이 책의 모든 내용을 마치면서 저자의 에필로그로 이 책의 전체적인 요약을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개인 투자자를 위한 ETF 성공 투자 7대 원칙, 강흥보 ETF 투자 특강을 마무리하며 제가 늘 강조하는 개인 투자자를 위한 7가지 ETF 성공 투자 원칙을 끝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출렁이는 증시와 각종 소음으로 판단이 흐려지고 혼란스러운 마음이 계속된다면 다시금 제가 말씀드리는 7가지를 떠올려 보면 좋겠습니다. 하나, 시장은 결국 우상향한다. 반드시 기억해야 할 첫 번째 원칙은 시장은 결국 우상향한다는 것입니다. 이때 시장이란 ETF의 대표적인 상품인 지수 ETF 종목입니다. 이 종목은 코스피, 코스닥, S&P 500, 상해 종합지수와 같은 시장 지수를 추적하는데 개인 투자자라면 이 지수 ETF에 먼저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다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시장에는 10년 주기의 큰 사이클이 있다는 것도 알아야 합니다. 대략 10년에 한 번씩 큰 변곡을 지나가는데 3년 주기로 상승, 횡보, 하락이 반복됩니다.
만약 지금이 상승 기간으로 예측된다면 개인 투자자들은 다음의 시장 추세를 예상하며 ETF 투자에 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둘, 수익은 시장이 준다. 투자자는 내 투자의 시작점이 시장에서 어느 지점에 있는지를 알아야 하고 내가 왜 투자를 시작했는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종목과 투자 전략을 가지고 있거나 투자 공부를 많이 하고 자산 배분을 현명하게 해 놓았더라도 시장 흐름이 반대로 간다면 수익을 낼 수 없습니다. 시장이 수익을 줄 때 투자한다는 원칙은 이기는 투자를 위해 가장 기본적으로 체크해야 할 요소입니다. 그래서 시장이 어떤 요소로 움직이는지를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저의 경우에는 시장 흐름을 읽기 위해 거시적 경제 이슈 점검부터 원유 가격의 현 위치, 원달러, 중국 위안화, 일본 엔화 등 중장기 환율 움직임, 미국의 실업급여 청구 건수를 먼저 살펴봅니다. 데일리 리딩을 위해서는 좀 더 상세하게 여러 지표와 차트를 분석하는데 대표적으로 미국 시장의 S&P 500 지수, 시가총액 상위 종목인 애플, 아마존의 주가,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주가 변화에 주목합니다. 또한 저는 시장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 기술적 분석을 활용하는데 차트에는 시장에 참여한 투자자들의 투심과 전략, 예측이 모두 녹아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기업의 사업성과 재무구조 등 기업의 가치를 판단하는 기본적 분석도 시행하지만 이번 글로벌 금융시장과 같이 변동성이 커지고 시장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예측하기 어려운 시점에서는 기술적 분석이 더욱 유용하게 작용합니다. 차트는 반복적인 패턴을 보이는 특정한 시장 동향을 반영하고 있어 충분한 경험이 바탕이 된다면 차트를 사용해 시장의 가격 움직임을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거품이 터져 해소되고 과도한 절망이 넘치는 앞으로의 금융시장에서는 논리와 이성이 사라지고 공포와 탐욕이 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시장 변동성은 투자 위험을 평가할 때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차트는 시장 변동성을 평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셋, 시장은 매일 열린다. 일이 일비할 필요가 없다. 개인 투자자들이 흔히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오늘 투자했는데 오늘 가격이 오르면 앞으로도 계속 오를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시장의 흐름은 신의 영역입니다.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 수익을 냈다고 자만하지 말고 손실을 입었다고 낙담하지 맙시다. 시장은 매일 열리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시장이 매일 열린다는 점에서 장기 투자의 장점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2010년부터 개인 투자자들이 수익을 낼 수 있는 단 하나의 금융상품으로 ETF를 알려왔습니다. 시장은 매일 열리고 장기적으로 우상향하기 때문에 지수를 추종하는 ETF를 보유하면 결국 가치가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ETF는 개인 투자자가 경제 생활을 하는 한 무조건 이길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단 시기가 있습니다. 앞서 말한 대로 10년에 한 번씩 3년 사이클로 움직이는 상승, 횡보, 하락 사이클을 잘 따져봐야 합니다. 본인이 어떤 일을 하고 있든 각자의 자기 본분에 맞는 생활을 열심히 해온 사람은 3년 정도의 투자 경험을 갖게 되면 시장은 내가 잘해서 수익을 얻는 것이 아니라 시장이 수익을 줄 때 얻는 것이 맞다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일이 일비하지 말고 시장에 대해 꾸준히 공부하면서 나만의 투자 원칙과 전략을 정립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넷, 계좌 관리가 답이다.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먼저 선택해야 하는 것은 투자금의 성격을 결정하는 일입니다. 종잣돈을 활용하여 투자할 것인지 저축 여력 자금을 활용하여 투자할 것인지를 따져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 내가 가지고 있는 투자금 100만 원을 모두 투자해 수익이 나면 가장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50만 원만 투자하여 손실을 적게 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비중 관리라고 합니다. 거듭 얘기했지만 기본 전제는 시장은 예측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투자금 100만 원 중 나머지 50만 원이 남아있다면 시장이 오르든 내리든 크게 상관이 없어집니다.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손익은 줄어들지만 그래도 장기적으로 마음 편한 투자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비중 관리에 실패하면 계좌가 녹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투자를 처음 시작하는 초보 투자자의 경우 누구나 경험하는 첫 운빨에 대한 판단이 흐려져 손실에 대한 리스크 관리에 대해서는 소홀해지기 마련입니다. 리스크 관리나 손절을 하지 않고 그냥 기다리면 다시 시장이 회복되는 줄 압니다. 물론 운 좋게 시장 분위기가 좋아져 수익이 계속될 수 있지만
이러한 운이 평생 반복되는 줄 안다면 그만큼 위험한 것도 없습니다. 이러한 와중에 ETF는 투자자가 아직 미숙하고 빠르게 대응하지 못하더라도 수익을 낼 수 있도록 만들어진 상품입니다. 앞으로 더욱 안개 속으로 빠질 실물 경제 상황 속에서 투자자들은 내 투자금의 성격을 정하고 계좌가 녹지 않도록 비중 관리를 하면서 자산 배분 전략을 실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5. ETF 첫째도 둘째도 정액 적립식 투자. 계좌 관리의 확실한 방법은 정액 적립식 분할 매수입니다. 그럼 과연 얼마간의 간격을 두고 정액 적립식 투자를 해야 할까요? 일반적으로 분할 매수를 할 때는 월 단위로 하는 것을 가장 많이 추천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투자 접근성, 즉 진입 후에 바로 수익이 나는 것과 손실이 나는 것을 경험한 뒤에 추가 매수를 통해 평균 단가에 대비해 수익률을 따져보고 코스트 에버리지 효과를 직간접적으로 경험해 가면서 투자 역량을 키워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액 적립식 투자를 활용하면 통장 쪼개기 방식으로 매달 받는 이자를 다시 은행에 저축하는 것보다 10배 정도의 수익을 거둘 수 있습니다. 직장인은 월급이 오르는 만큼 투자 금액을 늘려갈 수 있습니다. 앞에 종잣돈을 포함해서 늘어나는 저축 여력 자금을 다시 분할 투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청산하는 기준은 매수 평균 단가와 비교해 수익률 5%에서 청산할지 10%에서 청산할지 스스로 청산 원칙을 세우면 됩니다. 본문에서 자세히 언급했지만 목표 수익률은 지난 4주의 저점 대비 고점의 상승률로 산정하는데 5% 상승했다면 매수 평균 단가 대비 5% 수익이 났을 때 50%의 수익을 청산하면 됩니다. 50%를 청산하는 것도 또 다른 비중 관리의 방법입니다. 즉 추가 상승 혹은 하락을 염두에 두는 것입니다. 이 같은 투자 전략은 하락장에서도 평균 단가를 낮추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펀드 매니저나 애널리스트보다 좋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6. 전략적 분할 매수와 물타기. 투자자들은 내가 시장에 진입하는 것과 동시에 바로 가격이 오르길 기대하지만 시장의 특성에 따라 기대와 다를 수 있습니다. ETF 분할 매수를 하더라도 앞서 설명한 4주 목표 수익률에 도달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하락할 때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투자자는 이런 하락장에서 다 정리하고 손절하기 마련인데 그러나 잃지 않는 투자를 믿고 계속 분할 매수해가면 투자금이 쌓이고 기대 수익도 눈덩이처럼 커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전략적 분할 매수란 내가 기대하는 만큼 가격이 바로 오르지 않더라도 그 가격 라인에서 여러 가지 경제 지표와 보조 지표를 보면서 내 투자 원칙에 부합하면 추가 매수를 하고 부합하지 않으면 추가 매수를 하지 않고 손절하거나 다른 대응 방법을 찾는 것을 말합니다. 정확한 투자 전략을 세우고 투자금 비중 관리를 하면서 분할 매수를 하면 평균 매수 단가를 낮춰 결국 더 큰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반면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은 하락장에서 막연하게 추가 매수를 하면서 물타기 했다고 말합니다. 전략적 분할 매수와 달리 물타기는 어떤 기준이나 원칙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진입한 평균 단가보다 시장이 내려가면 밑도 끝도 없이 추가 매수를 하는 모양새를 취합니다. 더 큰 시장 하락을 예측하지 못하고 평균 매수 단가만 낮추려다 보니 더 큰 손실로 이어지거나 시장 회복까지 오랜 기간을 기다리는 바람에 기회 비용을 잃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획과 원칙에 따라 투자하는 것과 밑도 끝도 없이 투자하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ETF 투자에서 100% 성공하려면 시장이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고 횡보할 때도 있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시장이 우상향한다는 것에 대한 믿음에 달려 있습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시장이 상승할 때가 좋겠지만 전략적 분할 매수를 한다면 하락장 이후의 수익률이 더 좋을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횡보장에서도 시장 수익률보다 10배에서 20배의 수익을 더 얻을 수 있습니다. 7. 수익은 트레이딩이 아닌 투자 전략에 달려있다. 트레이딩을 아무리 잘하는 고수라 하더라도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고 그 욕심은 결국 손해를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10년 넘게 투자 전문가, 트레이더로서의 삶을 살아가면서 제가 배운 교훈 하나는 트레이딩보다 중요한 것은 투자 전략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투자 원칙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오랜 기간 동안 수익을 낼 수 있는 투자자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투자 전략이란 무엇일까요? 시장은 대략 10년에 한 번씩 큰 변곡을 지난다는 것, 대략 3년 주기의 경기 사이클이 반복된다는 것, 그리고 과거 데이터를 분석하면 꼭 지켜지는 패턴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 패턴 속에서 잃지 않는 투자 타이밍을 찾아 그 타이밍에 계좌 관리를 하면서 투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를 유념하면서 투자를 시작한다면 트레이더가 아닌 투자 전략가가 되어 성공적인 투자를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단기적인 트레이딩, 소위 단타를 통해 수익을 얻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일시적인 손실이 있더라도 투자 전략과 원칙이 뒷받침된 트레이딩을 할 때 시장에 대한 안목이 생기고 향상된 투자 실력을 바탕으로 의미 있는 수익을 손에 쥘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했듯이 우리는 실수를 거듭하는 사람이고 미약한 존재이며 우리의 뇌는 구조상 투자를 잘할 수 없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런 한계를 보완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금융상품이 바로 ETF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투자를 심도 있게 공부하기 어려운 사람일수록 더욱 ETF를 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 마지막 요약은 정말 주옥 같은 내용이어서 몇 번을 반복해서 들어도 좋을 것 같아요. 이번 녹음 굉장히 시간이 좀 길게 걸렸는데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